예, 시장에 여러 이슈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을 잘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원전 이야기 두산중공업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유럽연합이 이제 워낙 뭐 가스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네.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초안을 공개하면서 네. 관심이 높고요. 그 중에 네. 오늘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두산 하면 뭐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생각나겠지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그룹입니다. 네. 126년 됐고요. 박승직 상전부터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예. 오래됐고 그 중간에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두산그룹의 업을 바꾼 거죠. 원래 B2C 기업이었죠. 오비맥주, 네. 그다음에 KFC, 뭐 두산동화, 완전 B2C 기업이었는데 이 두산중공업을 2000년에 인수하면서 두산그룹이 B2B 기업으로 바뀐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두산그룹은 현대건설 시절에 정인영 창업주가 만든 현대양행이 원래 모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은 우리가 그 만도로 잘 아시는 기업과 그다음에 한라 비스테온, 예, 이 두 개가 사실 현대양행의 예. 모태죠. 그래서 80년도에 만도기계와 한라자원으로 분리되면서 80년도에 그 신군부 시절에 대우건설이 잠깐 인수됐다가 이게 신군부가 누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꼬여서 다시 그 공기업으로 됐다가 97년이 되어서야 민영화가 됩니다. 네, 그때 삼성중공업과 합작해서 두산이 인수를 했고 그때도 기업 공개를 같이 했죠. 현재 두산중공업은 크게 한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산 원래 모태인 두산중공업, 여기는 주로 발전 설비를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것은 그 발전 설비를 봐야 되고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죠. 인프라코어가 있고 요즘 가장 돈 되는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34%가 여기서 일어나고 두산중공업 발전 설비에서 33% 정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각한 두산건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4개의 주요 사업부가 현재 두산중공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히스토리가 꽤 있네요. 그냥 네. 우리는 두산그룹의 대표 기업인 두산중공업으로 알고 네. 있는데. 자, 이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 뭐 발전 설비 이런 쪽이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두산중공업 하면 다 이제 원전으로 인식한다, 원전 있죠. 관련주로. 네. 네. 그리고 원전 쪽을 좀 분해해 볼 텐데요. 원전 쪽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이 국내에서나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나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두산중공업 별도로 보면 2개의 핵심 사업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그 발전 설비인데 발전 설비가 2가지가 있죠. 원래는 가스터빈이 메인입니다. 가스터빈 기술을 이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중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스터빈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4곳밖에 없습니다. 네.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지, 일본의 미쓰비시,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2019년도에 이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 아까 초기에 우리가 가스 이야기 했잖아요. 네. 탄소 중립이 되면서 기존의 발전 시설에서 최근에 선진국들은 가스터빈 발전 기술을 바꿉니다. 거기에 LNG로 바꿔요. 그러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이 반이로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는 두산이 중공업이 하고 있는 것은 수소 가스터빈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 가까이 되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글로벌리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되고 시장성도 큽니다. 3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여기에서 매출 6조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굉장히 중점으로 봐야 되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원전 하지만 두산중공업에서 원전의 매출액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원전 기술에서 핵심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가장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핵심입니다. SMR. 네. SMR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도 탄소 중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소형 원전 모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전 그러면 굉장히 크잖아요. 냉각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기술인데 이 소형 원전 모듈은 이거를 하나의 용기로 일체화 시켰어요. 그 일체화가 왜 중요하냐? 이게 되면 지금 그 오지에 여러 곳에 발전소를 전리면 대부분 디젤이나 석탄을 씁니다. 그거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제로 베이스의 핵심 기술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이뿐만 아니라 이 SMR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되는 게 중요한데 수소가 생산이 돼요. 그리고
해수 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이 기술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기술을 볼 때는 이 수소 가스터빈이 과연 언제 완성될 거냐. 그리고 SMR이 이게 그 두산중공업이 재작년이죠. 19년도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이 기술을 가장 가지고 있는 쪽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얘기하고 있는 탄소 제로 베이스에 아주 밀접한 기술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와도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술을 좀 유심해서 보는 게 두산중공업을 보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원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수소는 사실 뭐 두산그룹에서는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잖아요. 네. 거길 주목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네요. 두산중공업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많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유증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요. 지난 10월 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는 그때 사실 그때부터 충격적으로 이제 급락을 해서 사실 주가가 약해요. 근데 이제 유증하면 일단 시장에서 별로 부담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를 증자하겠다는 거고 이제 어디에 쓰느냐를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산그룹이 많이 힘들었죠. 네. 힘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두산 바켓 6조 2천억 인수했습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활용 점점을 때린 힘든 게 뭐냐면 두산 건설 인수였어요. 두산 건설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2020년 6월 달에 산업은행과 3조 원의 재무약정을 체결을 했죠.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손발 다 잘라냈죠. 그때 두산 망하는 줄 알았죠. 일단 클로모 매각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동대문에 두산 타워도 매각했습니다. 네. 본사 매각할 때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두산 솔루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각을 했습니다. 야구단도 판단 얘기도 돌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졸업을 했습니다. 네. 졸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산 그 박해어 여기가 사실 일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왜 유상증자를 왜 하느냐? 빨리 졸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약 7천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1조 5천억을 유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월 달에 이제 18일간 유정을 하는데 이걸 유정을 하면 1조 5천억 중에서 7천억을 먼저 갚아버리고 그러면 산원에서 전략적 체계를 졸업을 하는 거죠. 나머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수소터빈입니다. 현재 가스터빈 기술은 확보를 했어요. 가스터빈 기술은 결국에 LNG 가스터빈으로 지금은 팔고 있는데 이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 수소터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향후 글로벌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청정 그린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고 해상풍력 그리고 소형 모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리고 수소 쪽에 또 투자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별도인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개로 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탄소 제로 베이스를 통한 기술로 집약되는 기술로 우리는 가겠다는 것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향후 두산중공업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CES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CES 2022에도 두산그룹도 열심히 참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를 주로 얘기하나요, CES에서? 보통 세스 그러면 네. IT 전기전자가 그러게요. 가잖아요. 네, 네. 이번에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이 갔습니다. 이게 의외죠. 왜 갔느냐?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게 뭐냐면 트라이젠이라고 해서 두산 퓨어셀이 국내 유일하게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면 어디에 쓸 수 있느냐를 세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수소를 통해서 전기가 나오고요. 퓨어셀을 통해서 열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수소가 나오고 저 트라이젠을 통해서 향후 모빌리티 솔루션에도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고 그린 에너지에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에너지원이 세 개로 나오면서 드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두산중공업은 수소 생태계 솔루션을 우리가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걸 이번 세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그런 미래 기술들을 이번 세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중공업인데 의외로 세스에 이번에 나간 것 같습니다.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얘기를 오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지배구조하고요. 최근 실적 현황이랑 좀 팩트 체크할게요. 네. 두산중공업은 사실은 메인은 아까 2000년을 넘어서면서 완전히 B2B로 바뀌면서 두산중공업이 전체 한 7, 80%, 90% 차지합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핵심이고요. 그 두산중공업 밑에 알짜유세는 퓨어셀, 그다음에 그 두산 바켓이 사실은 지금 가장 캐시카우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코어는 많이 매각을 했죠. 두산건설 매각 거의 됐다 보시면 되고 두산 메가텍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기업은 현재 캐시플로우는 두산중공업 본급의 그 발전 설비 시설과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퓨어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올 1분기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연결 기준으로 흑자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흑자 될 줄 몰랐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연결 매출로 3조 4천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2,400억인데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감소했지만 이제 이런 이유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건설 매각하면서 부실을 틀어낸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 그 조금 아쉬운 점은 두산중공업의 본래 사업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9천억이었고 전년 동기 대비 14%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433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연결 실적이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체 영업이익 어디서 했느냐? 두산 바켓에서 했습니다. 두산 바켓이 굉장히 애물단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최근에 실제 경영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두산중공업 향후에도 그 두산 바켓의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본산인 두산중공업의 수소나 원전의 설비 투자를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향후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원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수소 기대감이 있는데 말씀드린 유증이라든지 투자자들은 약간 또 의심의 눈초리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투자와 관련된 주가 관련된 코멘트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원전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스의 변동성에 일일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연초에 공개된 많은 뉴스들은 사실은 이미 주가에 저는 다 반영했다고 보고요. 어제 유럽의 그다음에 이집트의 원전 수주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재무구조가 2월 달에 만약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두산중공업을 좀 유심히 보는 게 더 좋다고 보고요. 핵심은 캐시플로우인 두산 바켓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본산인 발전 설비와 원전, 가스터빈 이쪽의 향후의 실적을 유심히 보는 게 향후 두산중공업의 투자에 할 것이 말 것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은 원전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두산중공업. 근데 수소도 그렇고요. 모멘텀들이 많네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